그 내가 월요일 날 이렇게 5% 가까이 폭락을 하고 우리가 이제 새벽에 긴급하게 영상을 만들었잖아요. 그때 내가 V자 반등은 없고 V자 반등은 없을 것이고 이렇게 데드캣 바운스나 이렇게 바닥을 다지는 흐름이 나올 것을 예상하고 한 번 더 폭락이 나오면 내가 이제 아껴놨던 현금을 사용할 것이고 아니면 이렇게 바닥을 다지는 그 센티멘트가 안정되는 걸 보면서 아껴놓았던 현금을 분할 사용할 거다라고 했고 어제 올려온 영상에서는 이제 2차 폭락이 나온 게 아니라 데드캣 바운스가 나왔기 때문에 그때는 내가 다시 현금을 늘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차익 실현을 하면서 현금을 더 늘렸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잖아. 근데 그리고 그때 그렇게 한 것은 뭐야 이제 그 데드캣 바운스 다음에는 당연히 다시 2차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봤기 때문이고 아니나 다를까 내가 이야기한 대로 어제 또 2% 가까운 나스닥 하락이 나왔단 말이지. 근데 저거는 폭락은 아니지. 폭락은 아니지. 이제 그 이유를 이제 한번 설명할 텐데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투자자들이 이제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CPI가 좋게 나왔단 말이야. 어제 영상에서도 설명했지만 그 지금 미국 시장을 짓누르는 가장 큰 두 가지가 하나는 인플레 공포가 다시 살아날까 하는 걱정. 그 다음에 그 트럼프가 주도하는 글로벌 관세 전쟁 이건데 관세 전쟁은 뭐 계속 진행 중이고 점점 더 강대강으로 치닫고 있고 인플레 우려라는 것은 어제 CPI가 예상보다도 좀 낮게 약하게 나왔기 때문에 처음에 프리장에서도 2% 가까이 올랐고 장 시작할 때는 당연히 1.8% 정도 빵 떠서 출발했는데 내가 어제 이야기한 대로 매물들이 쏟아지면서 이제 지지부진하게 끝났단 말이지. 어제 PPI 발표하지 않았어? 그거는 임팩이 없어? 이제 그것도 영향이 있고 이제 두 개 다가 비슷한 이제 맥락인데 그거를 좀 설명을 해야 돼. 이제 그거를 좀 설명할 텐데 CPI하고 PPI하고 둘 다 마찬가지로 예상보다도 인플레 지표가 좀 낮게 좋게 시장이 좋게 발표가 됐단 말이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저께 같은 경우에는 빵 떠서 출발했던 나스닥이 줄줄줄 흘러내가지고 지지부진하게 끝났고 어제도 마찬가지 PPI가 좋게 나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시장이 왜 이 모양이냐 그거를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좀 정리가 잘 된 국내 기사를 찾아왔는데 연합 인포맥스 기사를 보면은 금리 인하 확률이 5월에는 급감하고 6월에는 오른 이유 이제 이렇게 해놨단 말이지. 여기 보면은 미국의 2월 소비자 물가 지표가 발표되면서 예상보다도 완만한 인플레 지표가 발표됐지만 5월 금리 인하 확률은 이전보다 떨어졌다. 이게 무슨 말이야? 이제 어제 내 얘기했어. CME Fed 워치를 설명하면서 CPI가 좋게 나왔는데 인플레가 좀 약해지는 걸로 나왔는데 당장 3월달은 말할 것도 없고 5월달 금리 인하 기대 확률이 거의 변함이 없다.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여기 다시 하겠습니다. 5월달 금리 인하 확률은 미약하지만 이전보다 떨어졌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제 언뜻 보면 이해가 안 되지. 인플레가 약해졌으니까 이제 금리 인하를 해도 되는데 왜 금리 인하 확률은 전보다도 더 떨어졌는가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지. 여기 나오잖아요. 쭉쭉쭉 뭐 18%에서 하루 전 38%에서 18%로 오히려 떨어졌다. 이걸 꼭 알아야 돼. 자, 우리가 이제 인플레 지표가 되는 그 물가 지수에는 이제 CPI라고 하는 CPI, PPI라고 하는 거기서 소비자 물가 지수, 생산자 물가 지수가 있고 거기도 구체적으로는 헤드라인 CPI가 있고 변동성이 큰 식료품이나 에너지 가격을 뺀 근원 코어 CPI가 있다 그랬지.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연준의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근원이라고 그랬지. 근데 이제 그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연준은 CPI보다도 PC라고 그래가지고 개인 소비 지수 PC 가격 지수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거를 CPI보다도 더
이제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정책에 반영을 한단 말이지. 그래서 PC가 되게 중요한데 중요한 거는 CPI에 들어가는 소비자 물가 지수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어. 뭐 항공료, 뭐 주거비 뭐 등등등등 에너지 가격 많은데 그 중에서 PC에 그 많이 비중이 반영되는 게 있고 그렇지 않은 게 있단 말이지. 근데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 CPI가 기대보다도 약하게 나왔지만은 그 중에서 그 PC에 들어가는 여기 보면은 뭐라고 돼 있지? 예. 이번 지표가 예상보다도 완화한 원인 중에 하나로 2월 항공료 비용이 꼽힌다. 항공료 지수는 전월 대비 4%나 떨어졌단 말이지. 1월 달에는 1.2% 상승을 오히려 했는데 2월 달에는 항공료 지수가 전 달보다도 4%나 떨어졌다고. 항공료 비용이 눈에 띄게 낮아졌지만 PC에는 반영되지 않는다. 아예 안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또 이런 것들이 이것뿐만 있는 게 아니고 뭐 자동차 보험료도 있고 뭐 등등등이 있어. 그래서 결과적으로 뭔가 하면 CPI가 겉으로 드러난 지표만 보면은 시장이 환호할 만한 내용이었는데 내부적으로 들어가서 PC 영향이 어떻게 될 건가 보니까 오히려 PC가 다음 달에 보면 이제 다음 주에 아마 발표가 될 거야. 여기 보면은 내가 캘린더를 보여주면은 자 여기 뭐가 있어 여기 PC가 28일날 19일날 FOMC가 있고 28일날 PC가 발표되는데 이게 이제 CPI보다 더 중요하다 그랬지. 예. 근데 저때 PC는 2월달 PC는 오히려 소폭 기대보다도 예상했던 것보다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어제 금리도 원래 이제 인플레 압력이 낮아지면 미국 금리도 정책 금리도 이렇게 시장 금리도 낮아져야 되는데 어제도 살짝 올랐단 말이지. 그래서 어제도 PPI가 나왔는데 그래도 CPI 발표도 하고 나서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시장이 올라갔잖아. 어제는 근데 폭락을 또 해버렸지. 그거는 뭔가 하면은 자 예상 밑돈 PPI는 약세 재료 이런 말이 있지. 전월 대비 제자리 그럼 CPI처럼 PC 물가에는 마찬가지로 또 PC 물가에 많이 반영이 되는 것은 오히려 안 좋게 나왔다는 거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건원 PC 물가 오름세 안 꺾였을 듯 그런 얘기 나오잖아. 한 번 더 보면 봐봐. 자, 2월 생산자 PPI는 전날 나왔던 CPI 비슷한 양상을 보이면서 하지만 전날 CPI 발표 이후처럼 채권 시장은 반기지 않았다. PC 가격 지수 산출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게 없다는 지적이 줄을 이었다. 이거 나오는 거. 지금은 시장이 약할 때는 호재 민감하지 않고 악재에 더 민감하다 그랬지. 지금 약세장이잖아 누가 봐도. 그러면 조금이라도 안 좋은 거는 더 크게 반영을 하고 좀 좋은 거는 좀 됐든 미지근하게 반응하고 이제 그런 흐름이 계속되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 그리고 이제 주요 종목 중에서 애플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 이제 히트맵을 보면, 이제 애플이 3.36% 크게 빠졌고, 아마존도 뭐 2.5% 빠졌고, 테슬라도 이제 3% 가까이 빠졌고, 메타도 4.6% 뭐 비슷하게 다 빠졌어요. 근데 보면, 잘 안 빠진 게 있어. 엔비디아? 엔비디아 거의 안 빠졌지. 이제 어제 우리 영상에서도 얘기할 때, 어제 영상 제목도 우리가 뭐라고 하자. 엔비디아랑 테슬라 폭등이 이끈 나스닥 반등 뭐 이렇게 제목을 달고, 그 내용도 설명을 했는데, 이제 테슬라는 워낙 많이 빠졌으니까, 15%나 빠져가지고 뭐 한 8% 가까이 오르고, 그리고 이제 뭐 트럼프가 테슬라 차량을 사가지고 퍼포먼스도 하고, 그 이제 뭐 테슬라 차량을 2년 안에 더블로 만들겠다, 뭐 이런 그 일론 머스크 이야기 듣고 이런 그런 내용을 이야기했지만, 엔비디아는 그냥 뭐라고 그랬어? 뭐 때문에 이렇게 엔비디아는 거의 월요일날 폭락한 거를 거의 다 되돌리게 하는 급반등이 나왔다 그랬지. 그 이유가 뭐라 그랬어? 기억이 안 나. GTC 기대감 이야기. 맞다. GTC. 네. 근데 GTC가 언제라 그랬지? 3월 17일 며칠 안 남았잖아. 다음 주 월요일인가 아마 그럴 거야. 그러니까 이게 아직까지도 힘을 미치는 거야. 엔비디아 거의 안 떨어졌잖아. 그래서
내가 그러면 신랑 3월 17일 날 좀 좋은 얘기가 나오면 팍 다시 오를 수 어제 내가 얘기했지 이제 그동안 2024년 재료 소멸 2024년은 어땠다 그랬어? 재료 소멸 미리 많이 기대감이 올랐다가 끝나고 재료 소멸은 내렸다 그랬지. 요번에는 엔비디아가 폭락했으니까 엔비디아가 계속 이제 연초부터 계속 안 좋았지. 기대감은 커녕 계속 폭락해갖고 이제 GTC가 이제 다가오기 때문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 그 GTC에서 좀 좋은 이야기 나오면 오를 가능성이 높다. 근데 이제 이런 것도 있지. 다른 애들 내릴 때 얘가 안 내렸어. 그 기대감 때문에. 그럼 기대감이 반영됐다는 거잖아. 그럼 요번에도 뭐 거기다 예상하고 있던 뭐 그렇고 그런 얘기가 나오면 오히려 조금 다시 이제 또 재료소멸 될 가능성도 있고 이제 아직까지는 좋다. 그러면 어제 오늘 흐름을 봐서는 3월 17일도 적어도 이제 GTC 끝나기 전까지 첫날 전선왕에 이제 연설이 제일 중요해. 근데 그러면은 이게 이제 3월 17일 날 이제 그 장 초반까지는 엔비디아가 좋을 가능성이 높아. 그럼 신랑은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나는 이제 어제도 사실 좀 어젯밤에도 조금 줄였어. 다른 애들은 빠지는데 얘가 이제 안 빠지는 것은 이게 반영되고 있다 기대감이. 그런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자 그리고 그 어제 폭락한 종목이 하나 있어. 우리 이제 서학개미들도 이제 관심이 많은 종목이라서 내가는 큰 종목은 아니지만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어도비가 어제 이제 그 가이던스를 예상보다도 좀 약하게 내놓으면서, 거의 뭐 14% 가까이 빠졌단 말이야. 이 종목에 대해서는 이제, 이 종목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왜 이제 어도비라는 종목이 이렇게 폭락을 하는가에 대해서, 이제 AI 관련해갖고, 연결해서 내가 얘기할 게 있어. 이게 중요한 건데, 되게 중요한 거야. 내가 이제 우리나라 이제, 그래서 여러 가지 좀 특화된 AI에 대해서 이제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투자하고 그걸 이제 마케팅을 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도 연결되는 이야기라서, 이거는 내가 우리나라 기업들에서는 그 HBM이라든가 글로벌리 경쟁력이 있는 AI 밸류 체인들은 내가 투자를 하지만, 하이닉스라든가, 무슨 AI라 그래가지고 뭐 어떤 기업에서 어떤 특화된 AI 서비스를 마케팅을 하는데 난 그런 거는 투자를 안 하거든. 그 이유를 여기서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어. 중요한 얘기거든. 어도비가 보면 처음에 2022년 말경에 이 챗GPT가 나왔잖아. 그러고 나서 한동안은 빌빌빌빌 되다가 여기서도 팍 올라. 2022년 요때 이제 바닥에다가 이제 슬금슬금 오르다가 이때부터 팍 오른단 말이지. 이 뭔가 하면은 처음에 챗GPT가 뭘로 시작됐지? 채팅으로 시작돼. 말로 하면 대답하고 채팅으로 시작되다가 나중에 뭐가 나왔어? 2023년 상반기에는 제일 쇼킹했던 게 이미지 편집. 텍스트로 이렇게 미드전이라든가 뭐 달 이런 게 엄청나게 이제 핫했잖아. 텍스트로 하면 이미지를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소라까지 나왔지. 영상 편집까지. 소라가 근데, 이런 애들이 나와서 얘가. 근데 보면 어도비가 뭐 하는 회사야? 주로 이제 어도비의 그 툴들이 이미지 편집 이런 거에 많이 쓰이는 전문 그 툴들 있잖아. 근데 처음에 이제 인공지능이 이미지를 편집해주고 생성해주고 이런 역할이 나왔을 때 설왕설래가 많았단 말이야. 어도비는 피해주냐 수혜주냐. 자, AI가 영상 편집 생성 다 해주면 어도비는 할 일이 없잖아. 근데 해보니까 막상 AI가 뭔가 많이 부족한 거야. 그래서 영상 편집이 오히려 더 많이 필요하다. AI가 만든 편집에다가 어도비의 전문적인 툴, 기술 이게 접목이 돼야지만이 최종 그 효용감이 있으니까 오히려 어도비도 마찬가지 그런 그 AI 기능을 적극적으로 자기 툴들에 접목을 시키면서 어도비가 오히려 실적이 좋아졌어. 그래서 이제 슬근슬근 오르다가 이때부터는 팍 올랐단 말이지. 2023년 하반기부터는. 이해되지? 근데 2024년 들어와가지고는 또 줄줄줄 이렇게 내려.
AI 성능이 그만큼 그렇지. 좋아진 건가? 나도 이제 그 블로그에 미드저니 해가지고 막 그림 만드는 거 올렸지만은 막 손모양도 이상하게 나오고. 그때 되게 근데 이제 복잡했어. 시간이 지나니까 점점 얘가 이제 진짜 전문가 같은 그림을 만들어내기 시작하고 편집도 막 자유자재로 해주고 이러니까 이제 어떻게 돼? 이제는 그야말로 본격적인 피해주로 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럼 어도비는 약간 사양길인가? 그렇지.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전망들도 이제 사람들이 아는 거야. 아, 이제는 어제 내가 뭐랬어. 많은 직업들이 사라지는 게 사라질 아니라 AI를 잘 활용하는 직업군에 있는 사람들은 변호사든 회계사든 AI를 잘, 마찬가지 영상 편집자도 마찬가지. AI를 잘 활용하는 사람들은 몸값이 엄청나게 비싸질 거고. 그냥 구닥다리 옛날 스타일대로 일하는 사람들은 전문 직종에서도 완전히 그냥 시장을 잃을 거다. 이게 어도비도 그런 거야. 어도비는 이 분야에서 탑인데도 이제 AI한테 밀려놓은 거야. 이게 스페셜리스트잖아. 제너럴리스트가 아니고 스페셜리스트인데 그 스페셜리스트, 스페셜 오브 스페셜을 AI가, 범용 AI가 또 AI 중에서도 특화된 AI들이 나오겠지. 이미지의 편집이라든가 이런 게 특화된 AI들이 나오면서 얘들이 자리를 이제 어도비가 망하고 있는 거야. 자, 이걸 보면서 내가 왜 우리나라에 특화된 AI 서비스를 한다는 기업들한테 투자를 안 하는가. 이유를 알겠지. 그걸 설명을 하려고. 자, 연결해서 우리가 이제 고민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야. AI 투자하는 사람들한테. 자, 여기 보면은, 뭐, 거대 모델, 도메인 특화 모델. 도메인 특화는, 이게 지식이라는 것은 이제, 번역하자면, 이제 도메인, 그 특정된 어떤 그 분야의 전문화된 지식 이런 걸 의미하는 건데, 이런 특화 모델들이 있단 말이야, AI도. 근데 거대 모델은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막 때려내야 되고, GPU도 엄청나게 들어가야 되고, 돈이 많이 드는데, 작은 회사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자기 특수 분야에 조그만한 그 GPU를 좀 적게 써가지고, 특정 분야의 데이터를 때려넣고, 자기들이 이제 좀 잘 특화되어 있는 데이터 때려넣고, 그 분야에서만 이제 좀 뛰어난 성능을 발휘하게끔 특화 모델을 만들려는, 그리고 서비스를 특화하려는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있어. 근데 이제 어도비 사례를 보면서 그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두려움이 뭔가 하면, 일반 인공지능이라는 말 들어봤지. 일반 인공지능은 모든 분야에서 인간을 뛰어넘는. 그 애들이 나오면 이게 다 한순간에 어도비가 망하는 것처럼 망할 수 있다는 이야기들이 있는 거야. 근데 여기 보면 이게 이제 그 구체적인 사례가 이제 있는데, 구글의 경우가 있어. 그 X에 보면, 빅테크에서 퇴사한 뭐 AI 전문가들 인터뷰하는 글을 컨텐츠를 주로 올리는 외국인, 미국 사람이 있는데, 이제 구글에서 어떤 얘기 있는가 하면은, 그 이제 구글 전직 그 AI 전문가를 인터뷰한 그 이제 기사 번역한 내용 중에서 내가 일부를 갖고 왔는데, 이게 이제 몇 달 전 이야기야. 이거는, 자, LLM과 그 비교한 내용이 있단 말이지. 로봇에 LLM을 탑재해서 농업 현장을 돌아다니겠단 말이지. 그러니까 4년 동안 했던 그 미네랄 AI, 여기 특화된 농업 관련해가지고 그 4년 동안 훈련을 시켰던 작은 모델, 특화된 모델들이 있는데 걔를 훨씬 뛰어넘었다는 그런 사례가 있었다는 거야. 그 다음에 뭐 번역 같은 것도 마찬가지. 지금 그 이제 디플이라고 번역 전문 그 업체가 있어, 미국에. 그걸 지금 다 망하거든. 디플을 내가 작년까지만 해도 썼거든. 그 유료 버전을. 지금은 안 써. 왜냐하면, 거기 가면 또 로그인 해가지고 그 사이트 이렇게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냥 채팅에다 물으면 너무너무 잘해주는 거야. 심지어, 텍스트가 아니라 이미지 파일을 보여줘도, PDF 파일인데도. 그러면 그냥 이미지 그 자체로 보여줘 버리면 제미나이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 텍스트 뽑아내서 자기가 번역까지 다 해줘. 근데 이런데 그런 그 번역 전문 사이트나 어플이 장사가 되겠냐고 안 된단 말이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다시 물어봐. 신랑은 그러면 특화된 AI는 앞으로 망할 것이다.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 리얼 데이터, 리얼 월드에서의 뭐 의료라든가 자기만이 그 데이터를 갖고 있는 거. 그러면은 인공지능 AI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지? 인프라, 데이터, 인력이라고 그랬지. 그러면은 범용 진영에서 그 인력이나 데이터를 대체할 수 없는 자기만의 그 카테고리에서 가둬놓은 그런 데이터나 인력이 일단은 존재할 수는 일정 정도 그 시장에서
자기 파일을 가져갈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그 특화된 AI 서비스는 나는 망한다고 봐. 왜냐하면 인공지능이 그래서 이제 무서운 거야.